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서 로또에 1등 당첨된 사주를 풀어보면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날과 숫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좀 도움이 돼서 내년 경자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로또 1등 된 사주를 좀 알아보기에 앞서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돈복이 있는 사주들의 그런 기본 조건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주들이 부자로 살며 인생에서 운이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사주죠. 그러니까 신왕하다, 제왕하다. 그러니까 신왕, 제왕 사주를 우리 부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습니다. 이 신왕, 제왕은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부자의 전형적인 그런,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그런 사주인데요. 그러니까 왕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신이 왕하다 그러면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왕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고, 제왕하다라는 의미는 재성의 기운, 그러니까 재물의 기운이 역시 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신왕하다, 신강하다라는 또 강의 의미도 있는데요. 신왕과 신강은 좀 약간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고서, 옛날 고서를 좀 살펴보면은 연애자평이든 삼명통해든 자평진전이든 이런 고서에서도 신왕, 신강을 좀 왕왕 좀 혼용해서 좀 쓴 부분, 사용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이는 신왕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왕한데 어떻게 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간목이다라고 봤을 때, 월지든 일지든 내가 간목의 비견, 겁재들이 월지든 일지에든 있으면은 내가 왕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절의 기운, 월령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일지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득지, 내가 앉은 자리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과 월에, 월지에 노광의 그런 기운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비겁의 기운들이 있을 때 좀 내가 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신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왕에 비해서는 왕은 비견, 겁재의 그런 도움이 있는 건데, 강하다는 의미, 신강하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아니라 인수의 도움을 받을 때 신강하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신왕, 제왕하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야 이제 재성이 사주의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재물의 그런 기운,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합이든 육합이든 방합이든 반합이든 이런 식으로 합을 좀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력이 있다라고 보면은 돈으로 얘기하면은 돈이 세력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돈, 그러니까 떼돈이 되겠죠. 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재성이 천간으로 투간돼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천간은 이제 보여지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돼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 남들이 보기에 역시 다, 그러니까 만인이 인정하는 그런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재성의 기운이 천간으로 투간하지 않고
지지에만 이렇게 그 합으로 삼합이든 육합이든 방합이든 뭐 이런 합으로 혈이 맺혀 있을 경우에는 지지에 혈이 맺혀 있다 그러면은 남들이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어?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정말 부자인 그런,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정말 진짜 부자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부자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부자 거죠. 그래서 이런 알부자들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되게 겉으로는 되게 검소해 보이고, 그러니까 부자인 티를 안 내는 그런 부자들인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런 그 사주들을 한번 그러니까 예를 좀 살펴보면은 뭐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앉은 자리에 일지에 술이라는 재성의 이제 기운을 좀 깔고 있고요. 이 재성을 도와주는 이런 식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화국이다 하지만은 이 화생토에서 재성의 그런 기운이 좀 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천간에 역시 이런 무토가 투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역시 편제격으로 시상위리 편제격으로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부자사주가 될 수 있고요. 정하다 그러면은 정미일에 태어났고 월에는 유금, 연에는 진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화 신금이다 그러면은 진유합의 신금 편제가 정화 입장에서는 투간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성의 기운도 왕하고 나의 기운도 역시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무토일간을 봤을 때 무토면은 술토 있고 자수 있고 신금 있고 임수, 정화, 사화 이런 식으로 재성의 기운이 그러니까 연월에 이렇게 국을 지어서 이렇게 투간했을 경우 그렇고, 나 역시 이렇게 일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성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나 역시 강하고 재성의 기운도 역시 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신미일에 태어났다. 묘월에 해수 있고 유금 있고 천간으로 을목이 투간돼 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해묘미 목의 편제, 을목이 뜨면은 역시 재성이 국을 이루고 천간에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수일간으로 봤을 때에도 수이면은 화가 재성이 되는 거죠. 자수, 해수, 오화의 병화 이렇게 봐도 나 역시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강하고 재성의 기운도 시상일이 역시 편제격이 되는 거죠. 오술의 병화라는 그런 편제가 쭉 떠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전형적으로 좀 부자들의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주의 유형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신왕 제왕의 그런 사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성이 연월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유산 개념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땅을 좀 많이 받는다던가, 역시 땅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현금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월에 저런 재성이 연월에, 그러니까 연월에 이렇게 신자의 임수, 연월에 해묘미의 을목, 그러니까 진유합금의 신금, 이런 식으로 연월에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부터, 부모님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재물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에 있다, 일시, 뭐 일시에 있다 그러면은 일시에 있다, 그쵸? 일시, 일시 이렇게 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돈은 없지만 내가 자수성가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거죠. 그런 사주들이 되는 거고, 이런 사주도 시상일이 편제격, 재성, 시상일이 제격,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운이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시에 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성이 구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물의 기운도 좋지만은 자식복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자식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시에 재성, 제국, 그러니까 제의 국이 지어져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거의 다 뭐 편제성으로 짜여져 있긴 한데요. 제격이다 그러면은 그 뭐 정제격도 있고 편제격도 있긴 하죠. 그래서 굳이 나눠보자면은 정제격은 뭐 재정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정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편제격이다 그러면은 거의 사업가형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편제격이다 그러면 사업가형들이 많고, 정제격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무원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고, 일단 신왕제왕 정도는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뽑으면은, 그러니까 종격이 있어요. 뭐 종제격, 종살격, 뭐 이런 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종한다라는 의미는 종제격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왕제왕하고 똑같아요. 뭐 종살격이다, 종관살격이다 그러면은 신왕, 관왕하고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좀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제격, 종관살격 뭐 이런 분들도, 종관살격도 역시 부자가 됩니다. 그만큼 지위에 따른 그런 부자가 되는 거죠. 큰 지위, 높은 지위를 얻었으니까 지위에 따른 그런 많은 부자, 그런 그 재물이 따라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으로는 순국일 때, 그러니까 순국일 때 또 부자로 살아갑니다. 순국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생모,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일하게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간목, 뭐 병화, 무토, 경금 뭐 이런 식으로 순국이지 않습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지지도 뭐 자수, 뭐 임목, 뭐 화, 술토, 뭐 신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수생목, 목국토지만은 역시 화국을 이루고 토생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순일하게 이어질 경우 순국인 거죠. 그래서 내
연어를 나눠봤을 때 내, 이, 일지월지, 일지시지에, 그러니까 그 시지의 혈이 다 맺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러면은 일지시지는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순국 같은 경우는 뭐 대운을 따로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일생이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굴러가는, 편안하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그러니까 기복 없이 쭉 혜택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하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토생금이다 그러면은 축토, 토생금, 뭐 그러면은 신금, 금생수, 해수, 수생목, 인목 이런 거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목이 편재성인데 이 인목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에서부터 쭉 생을 받아서 온 그런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의 기운이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순국 같은 경우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세 가지 조건, 조건이 좀 안 맞았을 때에는 운에서 좀 뭐 대운이든 뭐 연운이든 이런 운이 좀 좋아야 타고난 그 제복을 좀 운에서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운이 좀 잘 받쳐주지 않으면 뭐 평생 뭐 남의 돈을 벌어주는 일만 하고 살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운이 좀 받쳐졌을 때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런 뭐 스탠다드한 그런 부분 외에 그 사주의 그런 일반 격국에서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도 되게 부자인 사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은 배워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맹파 명리에서는 그러니까 주공, 제압의 논리로 인해서 그 부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맹파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일반 격국이나 이런 사주로 보면은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그 사주인데, 그러니까 엄청 이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봤을 때 뭐 재통관이다, 뭐 관통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 사주로 봤을 때는 뭐 그 제다신약에 뭐 남의 집 돈만 벌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큰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그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파식으로도 그 부자가 어느 사주가 부자인지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이 좀 길었고요. 자, 오늘의 1등 사주는 자, 1등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사주, 자, 47년 생이시고요. 음력 1월 22일 생이십니다. 73세 어른이시고요. 사주가 정해생이십니다. 정해, 병인월에, 이민월이죠. 정해, 이민월에,
임술일에 병옷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에 의해서 지지가 화국 제9국을 이루면서 청관으로 편제가 투출했죠. 그러니까 뭐 앞뒤로 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관에도 정화가 투출했고 시청관에도 편제, 정화, 병화가 투출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어르신이 언제 로또에 당첨이 되셨냐면요. 이분 운에서 대운이 있습니다. 을미대운이십니다. 을미대운. 언제냐? 2015년도가 을미년이세요. 을미년. 2015년도 을미년.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아마 69세 되던 해이실 거예요. 을미년. 정해월, 을묘일에, 병수시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5일인 거죠. 양력으로 2015년 12월 5일 날 1등 28억에 당첨이 되신 그런 어르신인데요. 이 사주를 봤을 때에도 임수, 수일간인데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재성의 기운이 천간까지 뻗쳐 올라갔는데 당첨된 날을 봤을 때에도 해묘미 목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화 토의 기운이 엄청 왕한 날 당첨이 되셨어요. 목화토의 기운이, 목화의 기운이 왕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묘술 합화했으니까 묘술도 합화가 되고 해묘미의 목생화도 되는 그런 화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 재물의 그런 기운들이 엄청 강해지는 그런 날에 1등이 되신 건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그날 1등 당첨되신 분들이 더 있으신 거죠. 여럿 있으신 거고 2등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쨌든 이런 화의 기운이 센 날, 왕한 날 당첨되신 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를 재성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되실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화를 재성으로 생각하는 분들, 임수나 계수일간들이 이런 날에 당첨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 화의 기운을 목화의 기운을 화의 기운을 좀 용신으로, 희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화의 기운이 좋아져서 화생토 해줘가지고 토라는 그 재물이 더 왕해질 때, 그래서 토라는 재물이 왕해지는 시기에 당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유추해 보면은 임수나 계수일간이나 목일간이나 목일간들이 더 당첨이 많이 되신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 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당첨 번호가 있는데 우리가 당첨 번호를 알아보기에 앞서 하도 낙서 중에서 수를 좀 아셔야 돼요. 수가 나오면 수를 아셔야 되는데 1과 6은 오행 중에 수예요. 2와 7은 오행 중에 화고 3과 8은 오행의 목입니다. 그리고 4와 9는 오행 중에 금이고요. 5와 10은 오행 중에 토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오행의 그런 의미를 또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와 7은
그러니까 화의 그런 기운이 많이 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고, 사와 금은 금의 그런 기운이 많이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이렇게 오행에 배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날 당첨된 그 번호를 보시면은 당첨 번호가 3, 5, 7, 14, 26, 34, 보너스 번호가 3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다 그러면은 38목, 목이 되는 거죠. 50토, 토입니다. 27화, 화죠. 14는 두 개는, 그러니까 10이 넘어가는 숫자는 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과 4를 더하면 5죠. 그러면 토가 됩니다. 2와 6을 더하면은 8이 되죠. 그러면은 이 수는 목이, 26은 목이 되는 거고, 3과 4를 더하면 7이죠. 그럼 7은 화가 됩니다. 3과 5를 더하면 8이죠. 8은 목이 되죠. 38목이니까. 그래서 이날 역시 당첨 번호도 목이 하나, 둘, 보너스 번호까지 하나. 그래서 목의 기운이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고요. 화의 기운 하나, 둘, 두 개 되는 거고, 토의 기운 역시 하나, 둘. 이렇게 돼서 총 6개 번호에는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너스 번호가 목이 더 있겠지만은 어쨌든 1등이 당첨된 번호도 역시 그러니까 목과 화와 토의 기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어느 숫자로 좀 공략을 해야 그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조금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그 재물은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재성의 기운이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왕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평생 좀 돈 걱정을 좀 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약간 내가 좀 신약하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신왕하다 그러면은, 신이 왕하다 그러면은 내가 많은 재물을 좀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재물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좀 신약한 듯 싶으면은 관리나 지키는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좀 생기겠죠. 또는 그러니까 뭔가 재물의 그런 기운들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등 당첨되신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공님은 그러니까 일지에 내가 재성의 고장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라고 하면은 재성의 고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돈의 창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 돈 창고를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 재성의 고장이 재물의 창고이지만은,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본인의 그런 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묘지가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재물의 창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좀 약한 듯 싶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큰 돈이 내 창고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28억을 그 수령하신 그 주에 이분의 그 사모님이시죠. 배우자님과 좀 사별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뜻밖의 행운이나 큰 돈과 같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오게 되면은 내 사주에 일시적으로 좀 균형이 맞지 않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항상성,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 나의 소중한 그런 육친과 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뭐 돈이 많아지면은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생겨요. 세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째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고, 둘째는 결혼한 남자분이면은 배우자, 처와 사별 또는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양차 같은 남자분들은 로또 당첨되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갈라서고 그런 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 건강이 안 좋아지냐고요? 신왕에서 좀 관리가 잘 되면 이 현상들이 좀 안 생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아진 그런 재물의 기운, 돈으로 인해서 좀 사람이 좀 병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병이 드냐면은,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일할 필요도 없다 보니 좀 불규칙한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역시 돈이 있다 그러면은 술과 유흥, 사치 이런 걸로 좀 흥청망청 좀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또 이렇게 써지다 보면은 순식간에 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청망청 다 날려버리고 나머지 인생을 후회되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 앞날을 계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도 얻게 되고 몸도 마음처럼 좀 아프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돈덩어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주체 못해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큰 행운이나 돈이 왔을 때에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좀 개운의 방법이다. 개운의 방법은 아니겠지만은 좀 잘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뭔가 갑자기 나한테 뭔가 왔다 그러면은 아무 일 없는 듯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단 사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가 쉽진 않겠지만은 좀 참아야 되고요. 정말 잘 참아야 합니다. 직장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니고 돈이 있어도 없는 듯 씀씀이도 한결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좀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은 그래도 좀 해소가 됩니다. 없는 듯이 살면은 좀 그대로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 그런 일들을 계속 쭉 이어서 하시면은 그 템포로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영위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더 좋은 방법은 또 있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소중한 나의 가족들한테 좀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족들한테 나눠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와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시면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내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로부터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 어르신 같은 분도 돈을 좀 잘 사용하셔서 얼마 전에 또 3등에 당첨되시는 그런 기쁨을 또 누리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그 삶에서 갑자기 뜻밖의 그런 행운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행운이 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돈이든 뭐든 왔을 때 그거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무속타법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을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예요. 을미가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미술형으로 해가지고 이 돈의 창고에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돈복을 내려주신 거죠. 따지고 보면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돈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돈을 내려주셨는데, 하지만 할머니가 또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런 현상도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재성을, 그러니까 내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창고가 열렸을 때, 개고가 됐을 때 뭔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입고 현상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명에 이렇게 재고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돈창고에 재고가 열리면서 뭐 아버지나 뭐 사랑하는 배우자나 이런 그런 분들과 이별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유산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 거고, 뭐 부인이 돌아가면서 뭐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자도 역시 재고가 아니라 광고를 일지에 깔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뭐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든가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를 깔고 있을 때에는 역시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그런 로또의 번호가 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나의 재성, 돈의 그런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좀 높은 그런 행운의 번호를 좀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맞는 그런 재물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날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좀 공부를 하셔서 노력해 보면은 그런 날짜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배워서 그런 좋은 날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는 역시 자식을 둔 부모는 뭐 소중한 딸이 있는데 저렇게는 아니고, 소중한 딸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재고를 깔고 있는 그런 남자에게는 좀 시집을 보낼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역시 아들을 그쵸? 아들 같은 경우는 광고를 깔고 있는 그런 그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시는 것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보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재성이 있다, 재성의 고장이 있다, 그리고 일지에 관성의 고장이 있다, 이럴 때에는 좀 잘 살펴서 언제 내가 그 고가 열리는지, 그 고가 열리는 시점에서 내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금전적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하고요. 듣기 불편하셨다고 하면 생각되시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행복한 성탄 되시고요. 내년 경자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